그다음 사연으로 네. 넘어가도록 사연이요? 할게요. 사연. 지금 저희 음악방송 다음 진행하나요? 사연. 다음 자, 사연. 다음 엽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 다음 엽서는 SBS입니다. 네. 자, 북풍우호 군 3D 프린터 왜 숨겼나 이 얘기인데 요건 송 작가가 명확하게 답을 갖고 있죠. 먼저 뉴스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전단통이 부착돼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전문가들은 전단통이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조악한 형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측이 아니 봐라 우리 군이 만약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조악하게 안 만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은 이 전단통이 조악하다고 했으니까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져봤지.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가 보유 IT 장비 목록에 3D 포함 프린터를 빼고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아니 저희는 3D 프린터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2024년 6월에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3D 프린터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드론 교육 연구센터에 3D 프린팅 지원실까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회에 거짓부렁을 한 거지. 이거 큰 죄 아닙니까? 이거 양아치들이지. 이런 게 어딨어. 제가 저 드론을 중국용 그 상업 드론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저 비슷한 드론을 팝니다. 그래서 저거를 들여온 이유가 저거를 들여갖고 이제 뭐 자기들 교육용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거나 북한용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반드시 개조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연료통을 더 심어야 됩니다. 그치. 더 갔다가 와야 되니까. 얘는 120km 이상을 못 날게 돼 있어요. 애초에 이 드론의 구조상.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그 정도 100km 이상을 더 날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연료통을 심어야 되고요. 둘째는 GPS를 통해 가지고 지형을 인식하고 평양까지 정확하게 갔다 올 수 있는 항적 장비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가 부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개조를 했을 거예요. 그럼 개조를 하던 과정 중에 내부 공간이 차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부어오르게 되면 그 부분을 따개고 뚜껑을 따로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뭘 집어넣거나 외부에 노출을 어떻게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품들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사올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멋대로 우리가 개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추락했던 몇 개 그 사진들에 보여지는 제가 얘기한 게 재봉선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에서 기존에 팔고 있는 시판 드론들보다 그 재봉선이 다른 이유들이 뭔가 불법 개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 개조를 하는 과정 중에 또 하나가 삐라통을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쁘게 나오려고 하면 비행기에다 직접 붙이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개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3D 프린트 사출물처럼 이게 표시가 나거든요. 3D 프린트를 해도 이게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아요. 왜냐면 날개가 그러니까 이게 표면이 3D 프린터는 완전히 매끈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사출면에 대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라인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작업을 해갖고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진행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세금 2억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해놓고 3D 프린팅 지원실까지 설치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답변하는 게 이거는 왜 지원실이 필요했겠냐고. 그냥 정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모델링을 해놓은 거를 갖다가 똑같아요. 이런 거 갖다가 3D 프린터 스캐너에다 넣고 똑같이 출력해줘.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없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 구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걸 결합해서 시도를 해갖고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가고 드론 사령부가 저기 김포나 이쪽에서 수도 없이 날려보고 띄워보고 이 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아이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삐라통을 단 거를 해갖고 보냈다는 거지. 이게 기계적으로 어떤 그 정찰 업무, 진짜 순수한 첩보 업무만 가려고 하면 삐라를 왜 갖다 뿌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침범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겨서 저 새끼들을 빡 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삐라를 뿌린 거 아니에요. 우리다. 야, 잘 봐라. 우리가 했다. 내가 했어? 응. 내가 니네 주석궁 공간에, 주석궁 꼭대기에서 삐라를 뿌렸어. 졸라 약올르지. 어떻게든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좀 해봐봐. 포를 쏘든. 라고 도발을 한 거예요. 근데 참았지, 정은이가. 그래서 북한이 이 평양 무인기에 관련한 조사를, 왜냐면 이게 사실상의 이제 침범 행위에 뭐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 마음의 상처는 입었겠지. 정은 입장에. 왜, 그리고 이거 저기 그 방공 침투 못했다고 그 당시에 평양 주변에 있던 장군들 한 7, 8명이 목이 날아갔다 숙청을 당했어요. 그 가족들이 피해를 받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대한 국제적인 일종의 규약 위반, 정전협상 위반, 여러 가지 안보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안보리 결의 위반 등등을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쪽팔린 일이야. 증거가 다 있잖아 지금. 아니, 사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엔한테 조사해달라도 아니고 북한이 유엔한테다가 남한을 좀 조사해달라고 무인기가 왔다고 이거 정정 위반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지금 동시 가해국이기 때문에 북한도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조사해달라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다라고 인식하면 조사하러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미군이 직접 와가지고 해요. 미군 주도하에. 그 전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 이래가지고 유엔사 와가지고 한번 쪼이트 그런 짓 하지 마. 까였잖아.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욕 처먹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러면 다른 나라인 것처럼 해갖고 보내. 라고 해갖고 중국제를 사들였단 말이야. 아휴. 그럼 그 당시에 그냥 보내기만 하고 말았어야지. 왜 삐라통까지 출력을 해가지고, 이지라를 떨었냐는 거지. 이게 내환죄, 이게 외환죄인 외환죄지. 거예요, 외환죄. 이건 내란죄가 아니고,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무력 도발을 받아서 그걸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외환죄에 들어간다는 거지. 정말? 이거 유엔사에서 나와서 조사해요. 유엔사에서 그리고 뭐라고 유엔사에서 할 거야? 모르고 있을까? 다 알죠. 한미연합사에서 이와 관련해갖고, 이거 모르고 있을까? 다 안다니까요. 방첩사의 도입 과정 다 들어있고, 그 안에 보고보살 들어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중국에서 누가 사왔는지, 어디서 사왔는지, 얼마에 사왔는지, 프린터 사온 것까지 방첩사는 다 알고 있어. 그 기록 없을 것 같아, 뒤지면? 이제 국제 개망신만 남은 거예요. 시카고 협약에 따라서 설립된 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여기에다가 이제 진상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 협약 8조에 따르면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채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채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망신살들이 퍼져나오고 개망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평양 무인기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유엔 산하기구에 이례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트럼프 형님 왔거든요. 형아, 쟤들이 우리한테 저랬다? 형아, 쟤네 혼내줘. 형아 나하고 대화하고 싶다며, 형아 나 만나고 싶다며, 형아 이거 해줘. 그럼 또 우리는 그 얘기 할 겁니다. 야, 니들도 무인기 보내갖고, 그 목재로 된 무인기 보내갖고 우리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 지금. 그걸 잡았어? 무인기를 뭐 납치했어 그거를 우리가? 근데 거기는 삐라도 있고 무인기도 떨어졌다며. 거기 실물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네가 먼저 했잖아 라는 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쪽 애들은 나는 나대로 했어. 근데 너도 했잖아. 이거야. 잠깐만요. 씨. 아니 그거는 뭐냐면 이러다가 그 얘기도 다 나오겠네. 여기에 신희석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놨는데 TV조선은 전환기정의 뭐야 이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정의 워킹. 예,
국가 전환기에 정의를 이런 것도 워킹한다 있어? 뭐 이런 아무튼. 뜻인 거 봐요. 우리도 거꾸로 북한 무인기나 칼기 사건 제조사에 칼기 사건 이게 제조사하면 언제 그러니까 김현이 나오고 김현이 왜 살아있는데 저기요, 그러면 저기요. 이런 식의 친구랑도, 야, 너가 나한테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야, 너 옛날에 너 나한테 했던 거 내가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너 한 꺼내면은 40년 전에 했던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러면 대화 안 되거든요. 자, 얘네들이 이러고 나오면 야 그러면 풍선 날린 거 있잖아. 니네 풍선 날린 것도 대북 제재 관련해갖고 또 해. 이러고 한도 끝도 없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저지른 건 뭐다? 우리가 저지른 게 더 크다는 거죠. 아무튼 에이, 그 남북 관계가 괜찮아지면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부끄러워졌어요.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렇게 저기 할 것 같으면 북한 오물풍선 다 격추해갖고 떨어뜨리기라도 해보지 그랬니? 어? 그거는 격추 못하고. 이제 안 하니까 안 오고 안 오니까 문자도 경보 문자도 안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윤석열이 범인이었어. 그렇지. 윤석열 없으니까 오물풍선도 풍선이 안 하나도 오잖아요. 안 날라온다. 에이.